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론 축하합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안 좋게 모두 시작을 했어요. 이는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자, ECB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이날 강경 매파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미국보다 시간이 더 빠르죠. 파월 연준 의장의 유럽에서 했던 발언은 바로 미국장 시작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은 더 많은 긴축이 오고 있다. 이는 매우 강한 노동시장 때문이라고 발언을 했고, 여기서 더 많은 긴축이라는 의미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는 이를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아니라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과 9월 달 연속 인상 신호를 준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오늘 좀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 주식들이 오늘도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만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파월은 이를 누그러뜨리고자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경기 하강이 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6월달 FOMC 회의 때는 경기 연착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런 톤으로 얘기를 계속 해왔죠. 미국 경제 아직도 강하다라는 듯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기존 언급과는 약간 다른 톤에 오늘 매파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연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밑밥을 깐다라고 볼까요? 경기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오늘 주요 매크로 뉴스로는 미국이 AI 반도체에 중국 수출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의 선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의 AI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재 정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향 매출이 2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테슬라 역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매우 많이 구입을 해왔다라고도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오늘 주가를 보니까 테슬라는 올랐죠. 이에 관련된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을 보더라도 여전히 나스닥이 다우 대비 좀 강한 모습인데요. 애플이 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금일도 0.6% 이상 오르면서 시총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애플이고요.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가 애플의 성장성을 과소평가했다라고 발언하면서 220불 목표가마저 제시를 했어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3.7%대에서 계속 안정된 흐름이고요. 유가 역시 70불을 지금 잘 못 넘기고 있어요. 60불대에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맵을 보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들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제재 때문이죠. 하지만 빅테크 주식들은 좋았어요. 구글, 테슬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식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AI와 연관되어 가지고 반도체 주식들과 같이 올랐던 빅테크인데 오늘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역시 반도체였으니까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은 다른 빅테크들이 그 빈자리를 또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테슬라가 특히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주에서 내려오면 그 자리를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러한 성장주 기술주가 현재 주도주인데 주도주 자리에서 내려오고 가치주라든지 이 전통적인 산업주, 그러니까 이 오른쪽 하단으로 또 주도주 자리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제가 나스닥 차트를 통해서 항상 알려드리고 있죠. 그간 반년간의 상승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나스닥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과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에서 조정이 있다든지 횡보가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좀 무리한 투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작년 말에 이렇게 쌍바닥으로 바닥이 나왔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나스닥에 조정이 있을 때마다 추매로 대응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중요한 매크로 지표로는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시간 내일 금요일 저녁 9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오늘 ECB 포럼에서 강경 매파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수, 이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는 최근에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미국의 집값이라든지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좋다는 건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경제가 좋다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는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파월도 금일 22 포럼에서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은 단 한 차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CME 페드와치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요. 자, 어제 대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라갔습니다. 7월 26일 다음 FOMC 때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어제는 76.9%였는데 오늘 79.4%, 그러니까 거의 80%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역시나 이번 주 PCE 지수라든지 다음 달에 발표될 고용 지표와 CPI 지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의 지표에 따라서 그 수치에 따라서 이 가능성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높은 상황이고, 자, 오늘 확인해 본 바 파월 연준의장의 말처럼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언급된 것처럼 어제 대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덜 될 가능성,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어제보다 살짝 소폭 올랐어요. 특히 11월 달에 뭐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26.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금리 인상이 올해 한 차례 더 있던지 두 차례 있던지 현재는 그렇게 많이 중요해진 것 같진 않아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정말 미국 경기가 하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같은 반등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집값이라든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일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들, 기존의 AI 관련된 주식들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2.41% 오르면서 256.2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245불에서 240불 때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다. 자, 여기 중장기 이평선이 401선, 571선, 245불에 있다라고 했죠. 한 차례 이렇게 하회 이탈하면서 우려감을 주었지만 이틀 연속 양봉을 뽑아주면서 지금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 주만 잘 버티면 됩니다. 이번 주만 250불 이상, 245불 이상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살아있다. 그간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주식이 주도주 자리에서 내려오면 테슬라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잘 버텨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급상승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245불을 깨고 강력하게 깨는 음봉이 한 차례 정도 더 나온다면요, 추가적인 또 급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7월 2일 우리 시간 7월 3일 새벽 1시에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요. 이 인도량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의 향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모쪼록 좋은 숫자가 나와서 지금의 반등세에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안 좋은 인도량 숫자가 나오면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5불대를 뚫고 내려온다면요, 다음 지지 라인으로는 뭐 220불, 200불 정도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추매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 생명선 245불대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일론 머스크는 항상 재밌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제 이렇게 뭐가 의미심장한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42 플러스 10이라는 뭔가 암호일까요? 전에도 이와 비슷한 뭐 숫자 놀이를 하기도 했었죠. 뭐 그러면서 테슬라의 호재가 발표될 날짜이다. 자, 이 숫자를 이렇게도 풀이해보고 저렇게도 풀이해보면 뭔가 강력한 호재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의 반응도 많고요. 자, 이번 숫자와 관련해서는 42 더하기 10하면 52죠. 그래서 혹자는 뭐 테슬라 주가가 52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이는요,
일론 머스크의 52번째 생일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자, 어저께 6월 28일이었죠?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출생이 1971년 6월 28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 52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2 플러스 10은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다라고 자기 생일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굳이 그냥 52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42 더하기 10으로 표현을 했냐? 자, 아무래도 지난 10년간 자신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32세 때 테슬라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자, 지난 10년간 테슬라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순자산이 무려 2250억 달러예요. 300조가 넘는 돈이죠. 자,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살펴보면요. 테슬라,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오픈 AI,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트위터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온 그 10년을 달리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 생일 축하하고요. 자, 다양한 사람들이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마야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52번째 생일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마야 머스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할아버지는요, 자신의 비즈니스 카드, 그러니까 명함이죠. 명함 뒷장에 항상 keep smiling이라고 적었다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항상 웃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패밀리 트레디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잘 웃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는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모델 3의 생산 지옥에 빠졌을 때, 그리고 테슬라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는 고 뱅크럽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잠을 자는 척에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회사 자체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Thank you for the kind word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네요.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생일이라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래도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는데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오늘도 0.6% 이상 오르면서 18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전고점을 다 뛰어넘고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갱신해 나가고 있는 애플입니다. 애플, 그러니까 대장주죠. 애플이 이런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2.97 트릴리언, 거의 3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돈 실제로 뭐 3,300조 원 정도가 되나요? 시가총액이. 뭐 정말 엄청난 회사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애플의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 빅테크 주식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너무 경기에 비해서 좀 앞서 나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198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최근 43년간 S&P 500에서 대장주가 차지하는 이 비중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80년대만 해도 IBM이 최고였죠. 이때 6.4%의 비중을 IBM이 갖고 있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그 다음에 2000년 들어서는 혹시 뭐 윈도우 95 출시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바짝 이렇게 또 올랐죠. 4.9%. 유가가 급등했을 때 바로 2008년 뭐 이 정도죠. 리만 사태가 있기 전에 엑스모빌이 5%대를 차지했는데 최근 애플이 자, 이러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조 달러까지 거의 오르면서 지금 7.6%의 비중을 S&P 500 내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 빅테크에만 몰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계감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중장기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뭐 보유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경계감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뭐 일부 현금화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보았고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NACS,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안한
충전 방식을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이 계속 채택을 했는데 어제는 볼보까지 채택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2024년 상반기부터 볼보도 아답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내용을 더 알려드리자면 볼보 역시 GM, 리비안, 포드랑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부터 자사 차량에 NACS 포트를 탑재를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어댑터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테슬라의 충전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더욱더 화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GM의 CEO인 마리 바라가 CNBC 인터뷰에 참석을 했는데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질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일론 머스크와 개인적으로 잘 지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마리 바라 GM CEO가 우리는 실제로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전에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라고 해요. 생일 축하 문자도 보냈을까요? 아마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여기저기 기가 팩토리를 만들고 1000만 대, 2000만 대까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은 M&A 즉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많이 불려왔습니다. 스텔란티스라든지 현대기아라든지 폭스바겐도 대표적인 예죠. 그룹 산하에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 부품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GM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에는 변속기에 대해서 포드랑 제휴 계약을 했고 일본 업체인 혼다도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제휴라든지 부품 제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충전 방식만 테슬라랑 제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나중에 이게 더욱더 큰 제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충전 방식에서 더불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테슬라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마침내 FSD까지 채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원천 기술은 다 테슬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구글에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달 주주총회 때 그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제 시작하기로 했다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구글 광고로 드러나고 있어요. 현재는 UK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영국 쪽 광고를 보면 UK라고 적힌 광고를 보면 모델에 대한 광고가 많아요. 모델 3라든지 모델 Y 광고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넘버원 베스트셀링 EV는 테슬라 모델 Y다 라는 광고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미국 광고는 솔라에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6개, 나머지 12개는 영국에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원래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자사 웹사이트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왔죠. 블로그도 있습니다. 비디오도 직접 게시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본사 마케팅 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에 돈을 주고 이런 광고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테슬라의 광고비 지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투자자를 만족시키고 고객 기반을 넓히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연내 사이버트럭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버트럭은 기존의 모델 SX, 모델 3Y와 다른 플랫폼입니다. 다른 플랫폼이 이렇게 출시될 때마다 테슬라의 매출액이 급상승을 했어요. 특히 모델 Y 출시할 때 급상승을 했죠. 자,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간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하락할 수도 있지만 하락 시에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